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략 조금 더 세밀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실적, 눈에 보이는 실체로 불식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사실들이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어찌 보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JP 모건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도 3분기, 이번 분기 이어서 4분기 컨센서스까지 잘 나오면서 6%, 12% 각각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반도체 우려가 무엇인지 또 잊어버릴 정도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도 전체적으로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이제 소형 원자력에 투자를 하겠다. 어떤 전력 확충을 위한 대비망으로 다시 원전을 좀 주력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금 SMR 관련해서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좀 유념해야 할 대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어제 마감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요. 반도체는 장 마감하고 나서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한 보도를 통해서 한화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의 HBM용 TC 본더 콜 테스트에 탈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러자마자 조금 뒤에 또 한화정밀 측에서 그 기계 사측에서 이 기사는 오보라고 또 밝혔습니다. 우리는 콜테스트 지금 현재도 잘 진행 중에 있고 전혀 탈락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공지를 또 한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힘들 때 그나마 한 줄기의 빛으로 여겼던 게 HBM이고 그 HBM 관련주로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하나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에서는 시간외에서 갑자기 하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또 오보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다시 한미 반도체 독점 체제가 굳혀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한미 반도체는 시간 외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다시 상승폭을 줄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떻게 시장이 좀 열려봐야지 오늘의 시세에 영향을 줄지 좀 가늠이 될 텐데요. 사실상 TC 본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하이브리드 본더를 앞으로 HBM4를 위한 장비로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조금 불식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하는 데에서 시장이 좀 우려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시간 되면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는 생각보다 포드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희비가 좀 엇갈렸다는 점.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파마 그리고 제넥신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만의 붐을 일으킨 펩트론도 20% 넘는 상승, 그제 하루 쉬고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현대그룹주는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지만 그룹주가 이렇게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혹시나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가라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어제 시장을 조금 더 지배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애널리스트 코멘트는 아직 무엇은 없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없다라는 점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오늘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를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실적이 나오면 그 우려는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에 있어서 따라가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슈를 따라가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강 테마주를 통해서 습득을 해온 바가 있죠.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은 어제였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서 그나마 수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 안 들어온다 하지만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있죠. 다음 판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주간 메이저리그 한 주 동안 우리 메이저 수급들은 어디로 향했을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단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정말 안 들어와요. 특히 반도체 쪽에 안 들어와요 하고 있었지만 개별 종목을 보니 조금 가닥이 잡히죠. 외국인 기관 모두 바이오 쪽에 가장 크게 포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는 금융주 그리고 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HBM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공통적으로 묶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원전 쪽도 공통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그밖에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조금은 수급을 틀었다라는 사실. 자, 이런 수급 안에서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수급과 함께 이슈까지 잘 받쳐지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섹터 확인해 볼까요? 자, 바이오랑 금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제 한국파마의 주력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이라든지 당뇨로 인한 심부전증을 예방하고 또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 연구진의 코멘트 때문에 무려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제넥신도 G6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중국에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제넥신의 경우에는 브랜드 뉴한 소식은 아닙니다. 이미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기 보고서라 하면 6월 달이겠죠. 그러나 최근에 시장이 비만을 원체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임상이 완료됐다라는 사실이 조금 시장 위로 물밑 위로 올라온 듯 보입니다. 자, 원래 이 비만의 붐을 최근에 일으켰던 펩트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위고비 착륙 이슈와 함께 알짜 기업을 어제 저희도 찾아봤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인벤티지랩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다만 유통기업으로 꼽혔던 블루엠텍은 그 전일에 너무 급등한 탓인지 약간의 차익 실현에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와 함께 금융주도 호재 아닌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에 따른 ETF 상품이 원래는 11월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게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조금 밀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정이 밀리면 안 좋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그만큼 밸류업 지수가 지금 도입 취지를 못 살렸다라는 비난과 지적들을 많이 받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다시 구성하는 일명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ETF 상품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래소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사실 정기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은 좀 이례적인 특수 리밸런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기존에 담겼었던 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없었던 기업 가운데 다시 들어올 만한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LC소프트, 두산밥켓,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주가치 훼손과 또 특례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반면에 모두가 다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못 들어갔던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은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좋을 거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업 계획 공시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받아서 KB금융은 최근 들어 계속 갔지만 어제장에서는 또 그 전일의 6% 급등에 따른 좀 쉬어가는 물량 나왔고요. 하나금융은 계속해서 시세 조금씩이나마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바이오랑 금융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수급과 이슈를 다 몰아가는 섹터도 있지만 약간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산과 원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방산의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러브콜을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받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남북 간의 군사 긴장도 고조가 되고 있고 원래
이스라엘이랑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트래킹을 해오고 있었죠. 이런 대외 리스크는 갖고 있는데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 3분기 일단 실적도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로템의 경우에는 2차 수출 계약 연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죠. 이와 함께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죠.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조금 애매하고요. 원전은 진짜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팀 코리아, 체코 수주 발표했다, 발표 나왔다 동시에 주가가 셀온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오는 데서 구글이 SMR에 대해서 좀 계약을 또 체결했다, 미국의 기업과라는 이슈가 조금 더 힘을 더해줬고 여기에 오늘 새벽에는 또 아마존도 비슷한 이슈가 나왔죠. 그런데 MS까지도 보니까 원자로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욱더 강경하게 좀 위로 추세를 올려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30~40% 급등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를 제외하고는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멘텀이 확실해 보이긴 하나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수급이 옮겨간다면 여기서 또 멈출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원전 역시나 애매한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대한 해답 오늘 두 분 통해서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플러스 알파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3개 이슈 가운데 2개가 무려 전력, 에너지에 대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미국의 기업과 또 소형 원전 SMR 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함께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세계 전기 수요가 2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빅테크로서는 하루빨리 전력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의 당면한 모습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 오늘 원전주의 움직임을 고민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정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저는 두 분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가 많아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입니다. 자, 가긴 가는데 지금 개별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공통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비만이라는 것 같은데 어제 사실 한국파마도 신부전증이긴 하나 비만이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한 느낌이거든요. 다시 비만으로 가는 겁니까? 비만 치료제 섹터들의 흐름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위고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또 비만 치료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장기 플랫폼,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일릴리랑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뭐 작년, 올해 보면은 좀 신고가 영역을 경신한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지금 많은 이런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펩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좀 당분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시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변동성이 좀 크죠. 장난 아니게 예. 왜냐면 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엊그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 신규 접근하기에는 대부분 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에 올라타서 그죠. 수익을 좀 챙겨 볼 것이냐 예. 아니면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을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좀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을 보면 동아ST라던가 한미약품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뭐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같이 하는 네. 기업들을 위주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은 동아ST라던가 한미약품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펩트로는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한 걸 보고 싶다 한다면은 펩트론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변동성은 좀 리스크가 주의해본다라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아ST라던가 한미약품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동아ST랑 한미약품은 비만 관련해서 보시는 네. 분들 그 주제 안에서 있는 거고요. 우리 이주 대표님의 관심주는 SK바이오팜. 네. 저 사실 이 기업 되게 궁금했던 게 네. SK바이오팜 수급이 참 좋더라고요. 언제적 바이오팜인지 모르게 올라갔어요.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궁금해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그 뇌전증 신약이 지금 약간 셀트리온이랑 결이 비슷한데 셀트리온도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인데 뇌전증 신약이거든요. 간질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지금 작년에 SK바이오팜이 적자였는데 올해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 항암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다음이 표적 항암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결국에는 SK바이오팜이 지금 뇌전증 신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이 약이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서 좀 부담스럽고 좀 많이 올랐거든요. 8월부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하시면은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크게 보면은 좀 아직도 좀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힘이 좋은 종목군들이 추가 시세를 내듯이 이러한 지금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점이라 치면 알테오젠도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SK바이오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뇌전증 신약에 대한 실적 이번에 나올 거고 앞으로 표적 항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SK바이오팜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미약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주도 고점이에요. 네. KB금융 이미 뭐 밸류업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금융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와 산업들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금융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KB금융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이라서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좀 삐끗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는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일 텐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금융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요즘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고가권에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선택의 기로에 좀 놓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수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열어두시고 오히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3분기 은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넘게 매수를 하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확실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대출 수요가 더 증가를 할 것이고 이거는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모멘텀까지도 발생을 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 흐름이 여러 가지를 반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실적과 주주 환원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염두했을 때 이미 뭐 내가 넉넉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으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비중을 꼭 조절하셔서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KB금융이 가장 유력할까요? 네, 저는 그래도. KB금융이 실적에 예.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 거기다 리밸런싱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네. 이왕이면 대장주를 매수하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도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쁘지 않고 같이 또 공시 발표할 계획이라서 약간 여지가 있나 싶었는데 여지 안 주셨습니다. KB금융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 방산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정지됐었잖아요. 네. 그 분할 이슈 때문에 네. 그래서 열리면은 한번 보세요라는 의견들은 주셨었거든요.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열리자마자 어느샌가 고점에 네. 가버렸어요. 방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기업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밖에 아니 없나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정말 그 잘 피해간 것 같아요. 하필 그 안 좋았을 때. 네, 시장 빠질 때 거래 정지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피하고 왔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오히려 더 가버린. 네. 근데 원래 거래 정지 풀리면 별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요즘에 그런 예상들을 다 빗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네. 지금 반도체 쪽 섹터들이 흐름이 부진하면서 그쵸. 수급이 완전히 그냥 강한 쪽으로만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도 아까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방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안 가는 종목들은 뭐래도 안 간다. 그래서 오히려 가는 종목을 더 사서 이걸 그러니까요. 수익을 내자 지금 다 그런 생각이시고 뭐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보시면 삼성전자 9월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방산주들 더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야. 그 중에서도 네. 3대장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게 LIG 넥스원입니다. 물론 넥스원. LIG 넥스원도 신고가를 갔지만 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최근에 독일 쪽에다가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이제 납품한 로봇 부분들,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들을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왔다라는 취지 자체가 앞으로 방산과 로봇을 결합해서 뭔가 좀 판을 짜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K9 자주포 이런 모멘텀이 있고 우주항공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현대로템은 철도 모멘텀과 K2 전차 모멘텀이 있고 네. 그럼 이제 LIG 넥스원도 뭔가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선택한 거는 로봇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방산과 로봇의 결합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결합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저는 아직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로 더 열려 있는 거는 LIG 넥스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조금 세 개 중에 하나 노려본다고 한다면 저는 LIG 넥스원 아직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방산하면 4사인데 한국 항공우주는 어디로 가고 지금 풍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전투기가 지금 예. 뭐 전투기보다 오히려 예. 워낙 지정 전차나. 리스크가 이리저리 많으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네, 풍산은 이제 포탄이잖아요. 아. 포탄 쪽으로 지금 네. 조금 더 치중되는 것 같고 약간
한국항공주 요즘에 4대장에서 탈락하고 지금 풍산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디로 갔어요? 4대장이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네. 풍산도 지금 자리를 넘보고 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둘 다 약간 신고가인 영역인 측면에서 약간 부담스럽다면 로봇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LIG 넥스원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조 본부장님 상당히 강경하게 또 말씀 네. 주시네요. 바이오도 더 올라타라. 지금 방산도 올라타라. 네. 너무 지금 큰일입니다. 네. 자, 이시은 대표님은 오늘 마침 모멘텀 많아요. 원전입니다. 자, 뭐 이제 기지개 켠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관심은 좀 덜하다 했었거든요. 워낙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이쪽이 세가지고 근데 지금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 얘기도 나오고 있고 MS도 아직 뭐 기사 그렇게 확 나오진 않았지만 모멘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막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원전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지금 현재 절차상 봤을 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합의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와 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도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문제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고요. 다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소형 원자로 쪽으로 방금도 이제 아마존 쪽에서 또 5억 불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 지금 구글, 아마존, 오픈 AI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전력원을 원전으로 좀 꼽고 있고 특히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설치도 쉽고 대형 원자로보다는 훨씬 용이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논을 돌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각국의 정부들도 지금 소형 원자로에 대한 니즈가 같이 대형 원자력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런 원전 관련돼서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단단히 뒷받침되는 결과물들이 와야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굉장히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저께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원전뿐만 아니라 뭐 방산 사업을 같이 영위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가 있는 그런 좀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은 국내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 K패스 빼고는 거의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던데 뭐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살아나야지 같이 좀 연동이 돼서 살아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기술요? 이제 원전 계측 제어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SMR도 국책과제로 지금 같이 좀 공동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대 로템 쪽에 지금 공조 시스템과 럼플렛 타이어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방산 쪽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원자력 관련돼서도 이미 또 유일하게 이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기술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올해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도 나타나기 또 했으니까 이제 원전 관련돼서 시장에 기대감이 실릴수록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의 수급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기술이 해체하는 기술이요? 원적 그 제어를 하는 기술. 제어를 하는 기술. 좋습니다. SMR 관련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여기에 최근에 또 핫한 방산과 엮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술 생각 못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는 반도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장 마감하고 하나 정밀 기계, 뭐 콜테스트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탈락했다. 근데 네. 뭐 아니라고 했는데 또 기자는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뭐 거의 기정사실하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대응이 지혜로울까요, 오늘? 이게 참 어제 그래가지고 시간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좀 하한가까지 갔다가 좀 변동성이 줄였더라고요. 나왔고 네.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빠르시다, 다들, 그죠? 네, 이게 삼성전자 콜테스 그 통각 여부도 계속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오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기 SK 하이닉스랑 저쪽에서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전화해봐야 되나요, SK 하이닉스? 전화를 해도 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과연 오늘 희비가 어디로 엇갈리게 될지 한미반도체 쪽으로 갈지는 예. 이제 장이 열려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좋지만 최근에 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에서 좀 강했고 그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딱 있다는 예.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요. 아우 참 좋을 때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HBM 관련해서는 그나마 살아 있었는데 레거시는 조금 아쉽더라도 그죠?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꼭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HBM 모멘텀 갖고 있는 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데는 좀 살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 지금은 좀 반도체 주들 네. 안에서도 극명히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불사조예요. 네, 다른 반도체 주들이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TSMC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강세가 나왔던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추가적인 강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TSMC의 실적 발표가 지금 ASML에 대한 실적 쇼크를 저는 무마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도를 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신 종목은 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안에서도 희비가 너무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는 잘 가는데 내 거는 왜 안 갈까라는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지금은 매도의 부분보다는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는 TSMC 실적이 나오는 거죠. 17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기점으로 어떻게 다시 방향성 좀 점검해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 두 분 또 여러 가지로 이슈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바탕으로 잘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